네, 저희가 계속해서 화재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배 웨더비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화재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화재 시작점과 왜 이렇게 불이 커졌는지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봄철이면 이제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 산불 유난히 조심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이때쯤에서 작은 불씨, 예를 들면 담배꽁초 하나.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알려진 대로 변압기에서 불이 발생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바람이 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그 지역에서 아마 이렇게 그렇게 크게 확산이 안 됐을 겁니다. 텐데, 예. 그런데 어제 기상 조건이 매우 강한 바람이었거든요. 예. 태풍 못지않은 바람이 불어서 이 불이 꺼질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이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난히 영동 지방의 4월 그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요. 이 지역에서는 이제 겨우 내내 이 계절이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네.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기 때문에 산불이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봄바람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큰 바람이 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네. 그 지역에서만 지금 그런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남쪽 그 알프스 지방에서 부는 이런 식의 바람을 팬 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또 미국의 로키 산맥 쪽에서 불어 들어가서 또 이런 고온 건조해지는 바람을 시누쿠라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 동해안에서 태백산맥 넘어가는 바람을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양양 간성 지방의 그런 부는 바람을 아까 팬 시누쿠 하듯이 네. 양간지풍이라고 이름을 이제 그 지역적인 바람을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결국은 기상학적인 원인으로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금 보면 남쪽에 고기압 세력이 바다 쪽에 있거든요. 저 북한 위쪽으로는 저기압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남고 북저형.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 남쪽에서는 시계 방향 부는데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그 두 강한 바람이 모여지는 형태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백두대 간의 직각으로 부딪히면서 강제로 상승하게 되고 이게 산을 타고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그런 이제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이 양간지풍을 만약 4월 하순이나 이 늦봄에 한번 현지에 가서 그 바람을 맡아보면요 목덜미가 굉장히 후텁지근하고 굉장히 기분 안 좋은 바람이 납니다. 네. 근데 바람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바람들 매년 불어오는 바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유독 이렇게 화재하고 연결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늘상 과거에도 발생을 했는데 지난 이제 이 지역에 지난 가을, 겨울 지금까지 강수량이 적습니다. 겨울철의 강수량은 뭐죠? 눈인데 네. 큰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영동 지방에. 올해 그렇게 큰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산림관계 당국자들은 겨울에 눈이 강원도 쪽에 많이 쌓이면 봄 산불을 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눈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원인만 생기면 금방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강원도 영동 지방의 산불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그런 화재는 별로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 발생 원인을 보면 어찌됐건 원인이 있는 건데 그때 바람 조건 또 건조 조건 맞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불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강수량, 적설량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까? 이 정도의 강수량 밑으로 떨어지면 바람이 결국은 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밀한 연구가 아니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기의 건조 상태를 나타내는 상대 습도라는 게 있고 어떤 목재 등과 같은 물질을 건조 상태를 나타내는 시려 습도가 있는데 지금 시려 습도가 매우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원도 영동 지방은 건조주의보를 넘어서 건조 경보가 발령이 돼 있으니까 각별히 산불 조심하세요라는 경고를 이미 내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변압기, 그때 강한 바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네. 크게 넓은 지역에 지금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우리가 선풍기로 지금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더 널리 확산이 되는데 첫 번째 원인은 지금 계절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계절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또 특히나 이런 역대 강한 산불들이 4월에 좀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 네, 2005년도 4월 5일 네. 그때 낙산사가 소실된 산불이었죠. 예. 4월 또 2015년도 4월 26일로 기억이 됐는데요. 그때도 역시 큰 영동지방 산불이 있었죠. 네, 그런 것도 역시나 적설량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겨우 내내 그 건조한 상태가 얼마나 더 이어져서 예.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 건조한 그 상태면 불이 번지기 쉬운 기상 네.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이제 5월, 6월로 들어가면 이제 비가 조금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이 상태에서 바람이 바뀌거나 네. 비가 오거나 이래야 그 거대한 산불이 잡히는데 네. 그 비는 뭐 그렇게 넓은 지역에 올 가능성은 낮지만 내일 저녁 오후쯤 되면 중부지방이 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지금 강한 바람들이 한 내일쯤이면 그 기압 사그라드는, 조건이 예. 바뀌면서 이제 바람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기상 조건에서는 안심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벌써 한 내일까지만 해도 벌써 이틀 지속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피해는 날대로 난 뒤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오늘 안에 좀 산불이 다 진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이렇게 건조한 달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네. 4월이 되면 네. 여러 가지로 특히 강원도에서는 좀 비상일 것 같은데요. 네, 네. 따로 대응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그런 건조한 상태를 알려주는 기상청은 건조 특보를 발령을 하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산림당국은 다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러한 조건에 남고 북제형의 기압 배치 이때 네. 되면은 더 유난히 긴장을 해서 예. 뭐 예를 들면 아예 소방차를 어디에 배치를 시킨다거나 네. 뭐 이런 어떤 저기들이 더 적극적인 방법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죠. 때가 예. 계절적으로. 네. 당국 외에도 또 민간에서도 네. 대비가 참 민간 필요하잖아요. 대비는 예. 결국은 우선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불이 나는 이번처럼 변압기가 뭐 자연 발화가 됐는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농촌에서는 이제 이때쯤에 그 태우기 합니다. 논밭 태우기. 예. 예. 이때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태우는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번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등산객들 담배 꽁초 이때쯤 그렇죠. 아무데나 예.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고 그냥 그 지역에 바람이 안 불면 괜찮은데 이때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불쏘시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 우리 국민들 각자가 해야 될 때는 건조한 때 이런 산불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각자가 조심하자. 예. 또 뭐 요즘은 인화물질 가지고 산에 가는 사람 드물거든요. 자, 이런 적극적인 그런 어떤 예. 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방 매뉴얼도 당연히 좀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재난 문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 저희가 아침에 시청자 제보자와 연결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 지리에 박지 못한 외부인들이 그 문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미지화를 시켜서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발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좋은 하셨습니다. 그 예. 제안인데요. 그걸 이미지화해서 예. 바람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를 어떤 그 비주얼적인 어떤 그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뭐 그런 쪽까지 지도라든지 뭐 진화 사진이라든지. 발전하면 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한다면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바람 불 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 피하는 그런 이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피할 때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대피를 하면 안 되죠. 이건 상식적인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자꾸 가면은 불이 따라오게 따라오기 되니까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예. 대피해야 돼. 산에 있을 때는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산 밑으로 내려야 예. 바람이 계속 위로 올라갈 테니까요. 네. 지금 저희가 바람 그리고 건조함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는 그 강원도 산림이 좀 침엽수 위주로 좀 구성이 네네. 돼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침엽수는 아무래도 좀 화재에 취약합니까? 오히려 화렵수가 더 화재에 취하겠죠. 화렵수라는 건 입이 넓은 거니까 예. 그게 더 말라 있고 우리가 말하는 침엽수의 대표적인 소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무는 이제 늘 푸르른 색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그런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화렵수 그러니까 나뭇잎이 큰 그게 말라서 떨어지는 그렇죠. 뭐 이런 그 것들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다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번지는 속도 이런 거는 아마 침엽수가 더 빠르다고 저도 송진이나 이런 같아요. 부분 때문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이제 날씨가 중요합니다. 네. 계속 뭐 진화 골든 타임이란 말도 나오고 네. 있고요. 이게 좀 시간이 지체가 될수록 피해도 커지고 그렇죠. 며칠 동안 이어져서는 안 될 이야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대한 이게
피해를 막을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그러니까 시급한 이제 부분이 그 필요할까요? 산불에서의 골든 타임은 지났죠. 그 발생했을 때. 근데 그때 기상 조건이 초속 한 30m의 바람이 네. 불었거든요. 이 정도면 30m면 한 시속 100km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소위 말하는 뭐 골든 타임을 지난 지금 화면을 보면 너무나 넓은 지역으로 번졌지 네. 않습니까? 예. 자, 이때 이제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그 진화 작업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계속 이렇게 강하게 불면 어떠한 그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불을 잡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 오늘 저녁 이후 그러니까 한 내일 정도 되면 아까 말한 그런 바람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미 벌써 한 48시간 지난 뒤잖아요. 네. 다 태우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 화재 원인으로 지금 뭐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변압기에서 네, 변압기. 이제 시작된 네. 화재일 것이다인데 그 변압기 설비 자체가 좀 노후화되어 있다든지 글쎄요, 그런 이런 부분도 것들도 좀 이제 안전 궁금하거든요. 대책의 네. 한 요소라고 네. 봅니다. 그게 아마 어떤 뭐라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오래된 걸 관리를 못하고 예. 교체를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불운이 네. 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때 바람이 안 불고 그랬으면 그냥 그 지역에서만 그 전봇대에서만 그냥 활 타고 아마 말았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씨가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어떤 그 불운들이 겹치는 이런 산불인데 네. 결국은 아까 말한 변압기도 뭐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수도 있고요. 터질 정도 예. 그런 정도 있으면 교체를 안전 대책을 늘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사람이 그 어떤 할 수 있는 건 또 사람이 해야 되고 예. 말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특히 그 발화 원인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진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텐데 헬기 21대 네. 그리고 진화 인력이 한 2,000명 정도 투입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네네. 헬기가 뜨고 내리는 데 있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최악의 조건이죠. 오히려 진화하다가 그런 또 바람 사고로 또 다른 그런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까지 조건은 아주 날씨 조건으로는 최악의 조건이죠. 예. 자, 헬기로 물을 뿌리려고 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헬리콥터라는 게 바람에 아주 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적인데 하여튼 뭐 미국에서도 대형 산불 우리가 TV로만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욱 안타까운데요. 이제 그러한 조건들 그 산불 진화하면서도 역시 안전 대책 그런 게 또 다른 그런 어떤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상 조건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 산불 진화에는 아주 안 좋은 조건입니다. 예,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또 바람도 많이 부는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뭐 쉬운 진화 방법이 이제 물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밖에 또 다른 진화 작업이 또 있을까요? 제가 소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 그런 어떤 불 막으려고 어떤 그 저지선을 한다거나 예. 뭐 이런 노력들 지금 하고 있을 거고요.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물을 뿌린다거나 소화액을 뿌린다거나 이래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 바람 좀 잦아져서 뒷받침이 되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럼 인명 피해나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아직 그 진화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마 피해 집계는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좀 진화된 다음에 나타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결국은 과거와 달리 이런 소식 자체를 전하지 않는 그런 깜깜한 속에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피는 충분히 잘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대피를 하신 분들 중에서 네. 좀 어느 정도 가장 그분들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그래서 있을까요? 아마 이제 대피를 된 상태면 우리가 화재건 아니면 지진이건 대피자들의 어떤 상태는 결국 심리적인 어떤 불안이거든요. 결국 심리적인 안정 취해야 되겠고 또 당장 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식음료가 아마 네. 대피한 네. 곳에 빨리 제공이 돼야 될 테고 또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렇게 참 불이 나면 이 기상 상황이 도와주는 게 가장 좀 간절한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늘은 일단
기상 날씨가 바람 많이 조건이 도와주진 않는 것 같아요. 오후까지는 계속 강하게 부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따로 비 소식도 없는 겁니까? 오늘은 그 비가 오늘 내릴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고 북지형에 지금 그런 기압 배치에서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일쯤 되면 이 남쪽 고기압 지금 세력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북쪽에서 이제 저기압이 지나면서 예. 이쪽 북쪽에서부터 서울 경기 이쪽에서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려서 남쪽으로 이렇게 훑고 내려가는 형태. 그러나 강수량은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름비처럼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이때 작은 불씨라도 꺼주려면 좀 많은 비가 내려주면 네. 그 인간이 소민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까지도 산불 진화가 될 텐데 네. 그러나 안타깝지만 어찌됐건 내일 오후쯤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헬기로 뿌리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만큼의 비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강원 고성의 산불 원인은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소식이 좀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대 웨더비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